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을 위한 제조업에 의한 제조업의 남자 이제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 봐도 궁금해할 만한 주제, 도대체 제조업 창업 자금의 출처, 도대체 제조업 창업 자금은 어디서 가져오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팀 에브리웨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외국계 제조업, 국내 상사 재직하면서 다양한 제조 기업들을 관리하였고 현재도 솔루션으로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AI 공장장, AI 생산관리 솔루션 오르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노하우, 경험, 홍보 아무거나 다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재밌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조업 창업 자금의 출처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제조업 사장님들의 어떤 발자취, 제조업 사장님들의 백그라운드를 같이 알아보면서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궁금증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도대체 제조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인가? 100% 캐시인가? 대출인가? 혹은 투자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궁금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 2021년 창업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창업의 어려움 1위 바로 자금 확보입니다. 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죠. 뭐 어떤 능력의 부족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자금 자체의 한계 때문에 사실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조업의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조업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전체의 어떤 71%보다 더 큰 수치, 전체 71%보다 더 큰 수치인 75.6%에 달합니다. 즉 뭐 대부분의 업종에 돈이 다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제조업 사장님들이 창업할 때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창업 시 소요 자금의 어떤 조달 방법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건 전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융자가 많은 줄 알았어요. 융자. 은행 혹은 비은행 대출도 뭐 그럴 수 있고 혹은 정부 융자 이런 융자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 자금이 대부분이다. 이게 이제 100%를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수응답입니다. 복수응답이기 때문에 합계가 100%를 넘어간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조업도 자기 자금이 95%가 넘어가는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평균 창업의 소요 자금이 전체보다 확실히 제조업이 높아요. 제조업의 평균 창업 시 소요 자금은 무려 약 3억 4,576만 4천 원. 즉 약 3억 5천만 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제조업의 어떤 창업의 연령,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죠. 4, 50대에 달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3억 5천이라는 돈을, 큰 돈을 바로 때려 박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엄청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3억 5천이라는 돈을 때려 넣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산의 어떤 수치, 자산의 어떤 랭킹이 어느 정도여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순자산에게 한번 좀 어떤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자산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부채가 포함이 돼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가 마이너스 된 그런 순자산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40대, 40세에서 49세 어떻게 보면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전체 평균 자산보다도 조금 높아요. 그죠? 40대가. 얼마냐? 약 4억 3천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을 보유한 어떤 가구의 중앙값, 우리 아시죠? 중앙값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는 3억도 되지 않는다. 자산이라는 거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재산이죠. 사실은 이게 순수 캐시인지 이거는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조업을 하면서 3억 5천이라는 돈을 그대로 박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의 중앙값인 2억 7천 훨씬 뛰어넘는 돈이면서 더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인생 한방 내가 오링날 때까지 박아 넣는다 그런 깡을 무시무시한 깡을 소유한 분이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0대 보겠습니다. 50대 더 역시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값은 아직 3억이 되지 않습니다. 40대, 50대, 60대 모두 중앙값이 3억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창업자금으로 3억 5천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분들이다. 라는 어떤 그런 큰 깨달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여기서 존경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이후에 또 추가 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놀라운 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좀 안타까워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정부 출연금, 보조금,
융자, 엔젤 투자, 벤처 투자 이런 걸 도대체 왜 활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고요. 약간 안타까움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도 자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어떤 능력, 그 대표님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제조업이 좀 전체 비율에서는 좀 줄었지만 사실 아까 수치랑 비교해보면은 뭐 또이또이하다. 아까도 75%대였기 때문에 또이또이하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조업은 투자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소부장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또 그 자금들이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그냥 찍다 보니까 사실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요 내용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뭐냐? 자기 자금 사용의 리스크다. 요거를 한번 같이 읊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조업 사용의 비중이 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제조업 창업 사용의 어떤 비중을 보면은 인건비 그죠? 30%, 재료비 37%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인건비하고 재료비에 많이 쓴다는 건 뭐냐? 연구개발비, 판매비, 설비비하고 다르게 요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투자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제조업 자체, 우리 회사의 역량이 늘어나는 걸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인건비, 재료비와 같은 거는 내 비즈니스 모델이 실패를 했을 때 그냥 녹아나는 돈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남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의 돈만으로 태운다? 이것은 굉장한 어떤 깡과 어떤 그 도전 정신으로 하는 것. 그것은 제가 존경을 표하지만 안 됐을 때 재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나 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뭐냐? 전연차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정부 사업 혹은 투자 그리고 1단계 지원금을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2단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그 이런 것들을 싫어해서 배척하려고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영영 못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영 못 받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한쪽은 자기 자금, 정부 지원금, 투자금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돈으로 회사의 역량을 무럭무럭 키워나갈 때 어떤 분은 내 자금만으로만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싸울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스타를 할 때 내 미네랄은 1,500밖에 안 되는데 한 덩이 1,500인데 제 미네랄은 5,000이야. 미네랄 덩이도 뭐 20개야. 나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싸움이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투자는 사실 뭐 지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이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은 정부 지원금 최대한 받을 수 있으시기를 저는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자금의 어떤 유치 단계를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자, 창업시 지원금도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요거는 사실은 이걸 받아야지 이걸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지 우리가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죠. 이득이 냅니다. 소부장 투자 같은 경우도 시드, 뭐 팁스 유치도 하고 팁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뭐 투자는 아니지만 그죠? 투자하고 같이 가는 또 연구 개발비니까 프레이 시리즈 B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각 분야에 한 개씩만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디딤돌 R&D 같은 경우도 첫 건은 받고 2단계가 도약으로 가려면 이미 수행한 기업 대상이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이 어떤 그 이미 여기서 나는 잘리는 거예요. 내가 7년 넘었다. 그리고 제조업 좀 잘하시면 매출 20억 넘어버리시죠. 물론 10억 이상 됐을 때 이미 상위 20% 이내에 엄청나게 잘하는 기업이지만 매출 20억 넘는 기업들도 금방 몇 년 하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요런 1억이라도 2억이라도 요런 돈도 무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게 있냐? 뭐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 기초 5천만 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고도화 2억 지원해주는데 이거는 좀 다르긴 해요. 이건 이제 시스템이나 설비를 이제 어떤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내가 도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으면 훨씬 좋죠. 근데 이 정부 사업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해당 타이밍 때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받아 놓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제조업에서 외부 자금 유치에 실패하는 이유 보통은 보면 발표 서류 이런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외주 인력을 쓰는데 어차피 이거 다른 사람이 제 대표님 사업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씁니다. 제조업의 상황을 잘 모르고 주위에 그렇게 많이 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어떤 사업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러면 저희 같은 이런 솔루션 업체한테 와서 좀 이제 문의를 해보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의외였던 거는 그 원래 제조업 창업 대표님들의 어떤 출신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는 그런 분들이 많던데 이것들을 왜 싫어하는지 물론 많이 해봐서 싫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정부 자금을 많이 저희도 정부 사업을 이제 꾸준히 지원을 하고 또 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어떤 그 심사위원님들의 그 어떤 엄한 모습 나를 마치 유치원생처럼 대하는 그들의 그 엄한 모습을 보았을 때, 아, 다시는 정부 사업을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서도 또 지원금을 본 그 내 표정을 보았을 때는 다시 무조건 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받으십시오. 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창업 어려움의 1위는 자금 조달이다. 아, 그리고 창업 자금 비율의 1위. 와, 놀랍다. 자기 자금이다. 이거는 제조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동의를 했었죠. 지원금에는 단계가 있으니까 아, 제때 받자. 남들은 자기 자금, 정부 자금, 투자금 합쳐서 열심히 무기 만들 때 나는 내 자금으로만 만들면 아, 너무 힘들다. 그리고 위해서 서로보다 친숙해지자 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는지 혹은 좀 공감이 가시는 게 있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